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일본 언론과 인터뷰하고 또 자기가 기고한 글에서 헌법재판소는 더불당, 민노총, 중국공산당의 압력과 공작을 버텨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자유세계 전체의 상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미군 정보분석 전문가 출신이에요. 이 타라오 박사. 지금은 이제 한반도 전략 전문가 혹은 한반도 논평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일본 산케이 자매지 저펜 포워드와 가진 인터뷰, 또 3월 27일 UPI 통신에 기고한 글, 이걸 제가 오늘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PI에서는 이제 그 기고문의 제목은 이거예요. 윤석열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당면한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또 산케이 신문 인터뷰의 제목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이 타라오 박사랑은 제가 뭐 이메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입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및 문재인 정부 출범을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죠. 이 양반은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 때는 제 기억이 맞으면 별다른 코멘트를 안 날렸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문정부를 비판하는 코멘트를 날렸죠. 이게 지금 빗자리 제가 젊었죠? 뺑뺑하죠? 2019년입니다. 불과 6년 전에 CPEC에서 이제 한국 세션이 열렸을 때 제가 거기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든창이 사회를 받고 중간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타라오 박사고, 또 그다음에 오른쪽이 데이비드 맥스웰, 미 육군 정보분석관 출신이고 굉장히 우리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네 명이 그때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타라오 박사를 알게 됐습니다. 미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이고요. 미군 유엔사 국방부 등에서 국가안보, 정보, 동맹관계 등에 관한 관련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민간인으로서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를 굉장히 많이 영역해서 올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타라오 박사는 지난 2월 25일 한국의 트루스 포럼이 워싱턴에서 가졌던 토론회에서, 이게 그 CPEC 직후에서 아마 가졌을 거예요. 워싱턴이든 뭐 발티모어든 아무튼 그 근처입니다. 메릴랜드든. 고든창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맨 왼쪽에 트루스 포럼의 우리 믿음직한 김은구 대표님이시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말씀 여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4일 11시에 윤 대통령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4월 4일 11시 30분 권영세 비판 집회 삼각지역 5번 출구는 쉬어갑니다. 권영세한테 이번에 휴가를 좀 주겠습니다. 네. UPI 기고문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당면한 위험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제 기고문의 제목이에요. 12월 3일 계엄령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로 하여금 한국 정치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일깨워줬다. Wake up call. 네. 한국인들은 이제 더불당이 국회 독재, legislative dictatorship을 통해 자유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중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자유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이하게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벌이고 있다. 예. 이들은 윤 대통령 복귀, 부정선거 수사, 법치주의 회복, 견제와 균형 제도화, 중국 공산당 침투 공작 극복 등을 요구한다. 정확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내렸습니다. 들이라고 하는 순간 forces, communist forces, 중국이 포함되죠. 국회는 이제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건의 탄핵 발의, 계엄 전에 또 계엄 후에 8건의 줄탄핵, 이거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생략합니다. 마은혁은 1987년 송영길과 함께 인민노련을 창립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이때 인민은 프롤레타리아트, 소농, 무산자를 가리킨다. 송영길은 더불당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인민노련은 6.25를 미국이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인민노련은 반대한민국 반미 노선이었다. 그리고 이제 민중당, 정의당 등 그 인민노련 쪽 계보를 얘기해요.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 소요 조직화를 추구했다. 마은혁은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다. 그리고 이제 예산 삭감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건너뛰고요. 한독수가 탄핵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의 테크놀로지 및 영업 비밀을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넘기도록 만드는 법안. 아마 이게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불당은 이미 간첩법을 강화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했다. 예. 더불당은 중국 간첩을 활개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자 하고 북한의 윤석열을 탄핵하라라는 지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더불당은 마치 북한 지령을 받은 듯 신속하게 탄핵 소추하고 내란죄를 엮었다.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것이었다. 더불당이 지명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정창래는 테러리스트 출신이다. 1989년 미 대사관저를 공격했다. 폭발물을 들고 불을 질렀다. 이런 자가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 중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다. 문영배는 이재명의 절친이다. 이미선은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며 이 조직은 우리배 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는 색채가 진한 좌파 변호사 집단 민변이 만든 윤석열 타도 특위의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역시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며 그 남편은 탄핵소추인단 핵심 변호사인 김희수와 동일한 법률회사에서 근무한다. 김희수 법률회사에 다니는 그는 정계선의 남편이기 이전에 멘토이자 스승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이 같은 사정을 점점 더 깊게 알아가고 있다.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로 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에서 40%대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인들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죠, 미국에. 그리고 이제 자팬 포워드, 이거는 산케이 신문의 영어 버전이에요. 자팬 포워드와 인터뷰한 건데 그 인터뷰에 달린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몇 가지 이제 질의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뺐어요. 핵심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3월 8일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국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이미 대한민국 하나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전 세계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수호하는 자, 자유의 상징이 됐다. Beacon of Freedom, 그러니까 자유를 알리는 자유를 알리는 좌표를 찍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유의 좌표를 찍는 자, 그런 뜻이죠. Beacon of Freedom. 2월 25일 한국의 트루스 포럼과 토론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박근혜 탄핵 때에도 윤석열 탄핵 때에도 민주주의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법치, 상권 분립, 공명선거 등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됐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혹은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과 함께 이러한 토론을 가졌다. 왜 서방 언론들이 한국에 관한 심층적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들은 한국의 속사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서방 언론은 한국 레거시 미디어와 더불당의 영문 언론 보도 자료에 많이 의존한다. 더불당은 프로파간다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해외 언론을 접촉하는 데 있어 도사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때와 윤석열 탄핵 때의 아주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는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독립적 미디어가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 또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나 굳건히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더불당, 민노총, 중국 공산당의 압력 공작을 버텨내야 한다. 첫째,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관 스스로 전체주의 체제 아래 살기 싫으면 제대로 판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제거되고 더불당 좌빨이 행정부를 장악하면 한국은 전체주의로 전락해 갈 것이다. 월남 중국 북한에서 보듯이 한번 전체주의가 되면 원상회복이 없다.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그 정치적 색채와 상관없이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제거되는 대상 중 하나이다. 죽기 싫으면 제대로 판결해라.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 그런 꼭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건 빼고 이제 마지막 결론되는 부분입니다. 윤이 복귀하면 한미일 삼국체제가 강화될까? 물론이다. 윤석열은 자유세계와 확실히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원칙에 있어 확고한 지도자이다. 윤석열은 이 원칙에 있어 한미일 삼국체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워싱턴은 중국이 영내에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이 물꼬를 튼 한미일 삼국체제를 그 모멘텀을 100% 활용해서 키워가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 UFWD가 한국 내정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군사적, 지정학적 측면들 모두에 걸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추구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번에 나온 긴 답이거든요. 그걸 다 모으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자유세계와 확실하게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확고하다. 그리고 이 원칙에 있어서 한미일 삼국체제는 필수적인 하나의 그 구성 요소이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물꼬를 튼 한미일 삼국체제가 계속 발전하는 이 모멘텀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자 한다.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 UFWD가 한국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가 해왔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을 억제를 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 바로 정돈돼야 된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내부 정치가 바로 정돈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런 방향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seek,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seek 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저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우리를 평가하는 4대 항목. 거기 3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전략, 정책이 어떤가. 지금 이제 이 타라오의 이런 정도 얘기, 타라오가 이런 정도 급의 얘기를 그 박근혜 그 탄핵 전국에서는 안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라오 박사는 탄핵 끝나고 문재인 들어선 다음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탄핵 판결 전에 이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고든 창도 똑같은 입장이고 이게 데이비드 맥스웰도 똑같고 이게 그냥 뭐 거기 와서 연설한 모스탄 뭐 트럼프 일기 때 국무부 어디 대사였죠? 국제형사 정의 대사. 예. 그 양반도 똑같고 또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미 복음주의 블락도 똑같고 트럼프 진영에 보다 백악관에 가까이 또 정부에 가까이 포진하고 있는 브레인들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부수석부 보좌관 그게 그 양반이 브레인이거든. 알렉스 웡
그 다음에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되겠죠. 부차관보. 네. 존 너. 그 다음에 국방부의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케빈 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관점들일 거라고요, 지금. 네, 지금 그거를 그런 관점을 갖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타라오예요. 저랑은 가끔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그때 이제 만난 인연이 있어서 2019년에. 예. 이제 저들은 또 이건 우리 쪽에 4개 요소, 또 저들을 평가하는 7개 항목인데 지금 아까 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통일전선 공작부 거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별로 지능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이재명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얘들이 유연하고 지능적인 데가 있냐? 없죠. 자기 죽을 꾀만 계속 내고 있죠. 그러면 더불당, 한동훈, 쌍권 등 국제 독재 세력, 헌법 납치 세력이 이게 일사불란한 어떤 지능과 그런 그 통일성을 갖고 있냐? 뿔뿔이 자기 계산 돌리는데 아주 바쁜 인간들이죠. 그러면 저들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지능을 갖춘 지하 지도부가 작동하고 있냐? 전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똥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자살골을 넣고 있고. 예. 그래서 무조건 4월 4일 복귀하셔야 되고 복귀한 그 순간부터 정치내전 시즌 2가 돌아가는데 그 정치내전 시즌 2죠. 예. 그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4월 5일은 우리가 정치내전 시즌 2 출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이제 여의도에서 크게 해요. 이제 그 다 집회 형태로 중앙 집중형으로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마포대교에서 서울교까지 전에 크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데 뭐 지금 얘기는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도 뭐 와서 몇 분 좀 얘기를 연설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